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를 꼭 뽑을 것 같아요. 꾸마! 안녕하세요. 학꿈의 주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 주셨던 독서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현재 기록했거나 보관하고 있는 책들은 한 100여 권 정도이고 도서관이나 혹은 지인들에게 빌린 책들은 정확하게 몇 권을 읽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초, 중, 고, 대학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글쓰기 상을 받았어요. 이게 아마 독서를 꾸준하게 했다는 또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이 독서를 꼭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독서를 통해서 꿈도 찾고 버킷리스트도 만들고 많은 걸 성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독서법과 그 경험에 바탕한 꿀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독서법은 독서를 이제 시작하시는 비기너 분들이나 혹은 프로 독서러이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효과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의 첫 번째로는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읽는다입니다. 저도 처음에 셜록 홈즈의 단편 추리 소설집을 통해서 독서에 입문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책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로 오래 읽고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읽는 것을 추천드려요. 본인이 만약에 내가 어떤 장르의 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서점에 가셔서 좀 자연스럽게 끌리는 코너에 가시면은 아,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책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셜록 홈즈의 단편 추리소설집으로 독서에 입문하게 됐고 또 제가 추리소설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추리소설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아주 추리소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모르는 뜻의 단어를 찾고 그 단어를 기록한다입니다. 저도 독서를 하다 보면은 조금 생소한 표현이거나 좀 관용적 표현을 딱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단어의 정확한 사전적 정의를 찾고 그리고 그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첫 번째 장에 뭐 어떤 단어를 적고 두 번째 장에는 무슨 단어를 적고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포스트잇만 봐도 아, 내가 어떤 단어를 몰랐구나 라는 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 단어를 좀 숙지하신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보는 게 필요해요. 저는 일례로 대통령의 글쓰기란 책을 읽었을 때 얼개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찾고 일상생활에서 좀 얘기를 할 때 많이 썼어요. 나 내일까지 이 내용에 대한 얼개를 내가 짜올게. 그러면 너는 PPT를 만들고 그 다음 사람들은 발표를 해줘. 이런 식으로 제가 책에서 습득한 단어들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씀으로써 좀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 번째는 책을 내 몸 가까이에 두라입니다. 저는 항상 침대맡에 책을 여러 권 둬요. 그래서 좀 손 닿을 때마다 틈틈이 책을 읽는 편이고요. 특히 대중교통을 탈 때 꼭 들고 탑니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책들을 주로 들고 타고 이렇게 짬짬이 다닐 때 책을 읽으면서 좀 밑줄도 긋고 그런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스마트폰이 그만큼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책도 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주변에 놔두면 좀 읽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독서를 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꿀팁을 공유하려고 해요. 먼저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의 작가에게 감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느낀 본인의 생각, 느낌 혹은 책에서 말해준 대로 실행했었을 때의 그런 후기들을 정리해서 작가님들께 연락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작가님들이 어머, 내 책을 읽고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준단 말이야? 하면서 엄청 감동받으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세 분의 작가님들께 DM이나 메일로 이렇게 좋은 책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읽고 실제로 해봤을 때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제 삶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좋은 글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DM을 보냈을 때 세 분 다 정말 감사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특히 한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사인해준 책하고 책과 관련된 굿즈들을 직접 저희 집에 택배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 텀블러인데요. 저는 이 텀블러를 쓸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명 그냥 책을 읽으신 분보다 조금 더 한 차원 깊은 감동을 느끼지 않을까요? 책이란 건 작가와 독자를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감명 깊게 읽은 책 같은 경우는 직접 작가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서점에 자주 가는 거예요. 저는 알라딘 중고서점을 굉장히 애용하는데요. 직장 다닐 때 월급 받을 때면 항상 가가지고 책을 왕창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점에 자주 가면은 현재의 사회 트렌드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책을 자연스럽게 사게 되고 그 사게 된 책은 누군가 언젠가는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사는 데는 최대한 돈을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책이 다 나의 자산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은 최대한 많이 사려고 하고 또 그 산 것을 계속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놔두고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은 살까 말까 할 땐 산다.
마지막으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책을 읽는다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오늘부터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환경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TV가 없었고 부모님이 항상 성경 말씀을 보고 계셨고 볼 게 사실 책밖에 없었고 신문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휴대폰도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히 양육을 해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양육자가 책을 읽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그것을 내면화하고 책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함께 글을 읽고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은 저희 초등학생 조카들에게 종종 책 선물과 또 편지 선물을 하는데요. 저도 의도적으로 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릴 적부터 책에 대해서 노출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순서는 효과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 그리고 경험! 저도 셜록 홈즈의 단편